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응 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 양상을 알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환자가 발생한 1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확진 환자를 경중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 특히 경미한 증상일 때부터 전파가 일어나며 특히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났을 때 더욱 강하고 빠르게 전파가 일어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80%는 경증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다만 고위험군인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중증 상태로 가지 않고 또 사망을 방지 위한 적극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를 비롯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임상위원회,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 및 퇴원 기준을 세분화하여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학주사의 역량도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하며 전 사회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응 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의학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단검사 결과 2회 음성 등 전염력이 없어지는 그런 기준으로 격리 해제하는 현재의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입원 격리 치료 중에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 관찰 후 격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퇴원 및 격리 해제 기준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격리가 해제됐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단위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별 사례 조사는 1차적으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이나 집단시설들의 유행 발생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이 신속히 지원하여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자분들, 그리고 고령자분들 같은 그런 위험이 높으신 분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적절하게 의료기관 의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보호해서 많은 중증 질환자들의 의료 관리가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사스나 이런 감염병보다는 훨씬 낮지만 초기에 전염력이 높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봉쇄 정책은 검역당국이나 보건당국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전파 확산은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본인들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손씻기, 기침예절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본인의 가족과 또 이웃과 친구들,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서 치료를 하고 머물러 주시고 사회적
그런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를 좀 막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보호가 되어야만 저희가 제대로 된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갈 때 지켜야 되는 그런 수칙들, 또 의료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와 또 지자체의 많은 그런 방역 담당하는 방역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